청소부 주제에 시간 개념도 없어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소리 바닥에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돈 받고 일하면서 이렇게 대충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입주민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박도연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죠. 이분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어. 다시 시켜야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제 딸,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엄마, 하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지연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아는 사이예요? 아, 아니에요. 하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뺨을 타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누구를 구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지죠.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노란색 고무장갑 한 켤레와 무릎 보호대, 그리고 구청에서 받은 청소용역 배정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강서구 신월동 신축빌라 입주 청소 마지막 날이에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요. 3년 전부터 치매가 왔거든요. 제 얼굴을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잠든 얼굴만큼은 여전히 편안해 보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이불을 덮어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어제 담근 배추김치죠. 손에 밴 락스 냄새와 섞이면 이상한 향이 돼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딸아이 하윤이가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그랬어요. 엄마 냄새 나니까 미리 말하고 와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운하다기보단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거든요. 변기 안쪽 물때를 벗겨내고 타일 사이 곰팡이를 솔로 긁어내고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을 맨손으로 건져내죠. 하루 품삯이 8만 원입니다. 점심값 빼면 7만 4천 원. 한 달이면 160만 원 정도 되고 그걸로 전셋집 관리비 내고 남편 약값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신월동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 40분. 빌라 앞에 서니 공사장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새 건물 냄새. 희고 깨끗한 외벽, 반짝이는 유리창, 아직 스티커도 안 뗀 인터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 복도에 들어서니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니까요. 입주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반듯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차가웠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503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아침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달랐어요. 락스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아닌 뭔가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감돌았죠. 아마 새 가구에서 나는 원목 향이었을 거예요. 여긴 좀 다르네.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꺼내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욕실 문을 열자 대리석 벽면과 독립욕조가 눈에 들어왔죠. 변기도 최신형이었고 수전도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런 집은 처음이었어요. 손에 익은 대로 장갑을 끼고 무릎 보호대를 찼습니다. 그리고 변기 안쪽부터 닦기 시작했죠. 소리 타일을 긁는 소리가 욕실 안을 채웠어요. 규칙적이고 익숙한 리듬.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손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면대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 깊게 패인 이마, 거칠어진 손등, 허리를 굽힌 자세.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딸아이 하윤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미 많이 늙어 보였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죠. 하윤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죠. 며느리 된 입장이 편치 않은가 봅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한테까지 신경 못 쓰는 거겠죠. 신경 못 쓰는 거겠죠. 괜찮아.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는데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저는 서둘러 욕실 문을 열고 나왔죠.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 사람. 정장 재킷을 벗어 옆에 걸쳐둔 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고개를 들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죠. 청소 다 끝났어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고 나가세요. 입주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니까.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그랬고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욕실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 1명, 그리고 나이 지긋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보다가 멈칫했죠.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딸 하윤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액자를 바라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딸 하윤이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하윤이의 남편 민준이었죠.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얼굴. 그런데 왜 여기에 이 사람들 사진이 있는 걸까요? 거기 뭐예요?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액자를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먼지를 닦으려고. 됐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저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집이 하윤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경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리듬.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중년 여성. 크림색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화보 속 사람 같았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지만 관리를 잘한 티가 역력했죠. 손톱은 선명한 레드로 칠해져 있었고 귀에 매단 진주 귀걸이가
복도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코를 찡그렸어요. 여긴 뭐 이렇게 락스 냄새가 심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503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그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장미꽃과 사향이 섞인 듯한 향. 명품 향수 특유의 그 냄새. 제가 매일 맡는 락스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향기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그 사진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씨, 오늘 오전에 신월동 그 빌라 한 번 더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입주민이 추가 청소 요청했대요. 다시 그 집에 가야 했습니다. 10시 10분 전 저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들어와요. 말투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또 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장실 바닥 좀 다시 닦아요. 어제 대충 한 것 같던데. 네. 어제 제가 깨끗하게. 대충 했다니까요. 대충 했다니까요. 그리고 걸레질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해요.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소리 타일을 문지르는 소리만 욕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봤던 그 사람. 엄마, 청소 사람 또 왔어요? 응, 어제 대충 해놔서 다시 부른 거야.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알았거든요. 32년 동안 제 귓가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 제 딸 하윤이었습니다. 욕실 문틈 사이로 하윤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실 소파는 창가 쪽으로 놓고 식탁은 주방 가까이 두면 될 것 같아. 두 여자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친밀하고 편안한 목소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저는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윤이가 여기 있다니. 그럼 이 집이 하윤이 시댁 소유의 집이란 말인가요? 하윤아, 너 친정은 어디라고 했지? 하윤이 대답이 잠시 늦어졌어요. 경기도요. 작은 동네예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 돌보고 계시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사실이었죠. 저는 집에만 있지 않았거든요. 매일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러 다녔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윤이는 저를 숨기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두 감춘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두르세요. 청소부 주제에 시간 개념도 없어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0분 후 청소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제가 아는 하윤이였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 같기도 했죠.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하윤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아,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오지연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본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하윤이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복도에서 하윤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너 여기가 시댁이니? 네, 그런데 왜 엄마가 청소하러 왔어. 구청에서 배정받아서. 하윤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뭐, 시어머님이 알면 안 돼요. 제발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뭐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해져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하윤이 SNS를 들어갔습니다. 최근 게시물엔 새집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드디어 우리 집 마련했어요.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JD 청소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고지. 냄새나는 건 못 참아. 아이디 JD. 프로필을 눌러보니 박도연이었습니다. 하윤이 남편. 제 사위.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냄새나는 건 못 참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씨 신월동 빌라 청소권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입주민 측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 요청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정산은 받아야 했습니다. 오전에 현장 가서 확인서에 사인받고 오라고 했거든요. 10시 저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섰습니다. 503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모습. 아,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네, 정산 확인서 받으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마주보고 섰어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청소일 이제 다른 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품 가죽 지갑. 안에서 현금 5장을 꺼냈어요. 5만 원권. 모두 25만 원. 그는 그 돈을 흰색 봉투에 넣더니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위로금이에요. 위로금이요? 네. 가족이란 티 안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들 편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미안해하는 척도 없었죠. 봉투가 제 가슴팍에 툭 밀어 넣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받았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모욕의 무게였죠. 하윤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애가 예민해서요. 친정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윤이가? 네. 그래서 앞으로 연락도 자제해 주시고 혹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현금 몇 장이 튀어나왔어요. 5만 원권 지폐가 대리석 바닥 위에 펼쳐졌죠. 박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 안 받겠습니다. 왜요? 정당한 대가예요. 정당한 대가는 제가 일한 품삯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 30년 넘게 청소 일을 했어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죠. 손에 락스 냄새가 배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요? 이 냄새는 더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건 당신 손이에요. 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전 당신 사위예요. 사위는 장모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 부족해요? 전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럼 조용히 지내주세요. 그게 하윤이한테 최선입니다. 박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어요. 모두 주워서 봉투에 다시 넣더니 복도 구석 쓰레기 봉투 위에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똑똑똑.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쓰레기 봉투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 안에 넣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뺨을 훔쳤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너졌지만 부서지지 않은 눈빛.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 저는 그걸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어요. 곰팡이와 종이가 섞인 시간의 냄새.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병원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20년 전 제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39의 윤정화. 아직 손에 주름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기뻤거든요. 2005년 2월 14일. 그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원 2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합선이었죠.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검은 연기,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3층 소아병동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입원해 있던 아이들.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아이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병실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애들아, 나와. 빨리. 3명의 아이를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 병실. 폐렴으로 입원해 있던 10살짜리 남자아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더듬으며 병실 문을 찾았죠. 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금속이 불에 달궈진 거예요. 으악! 손바닥의 지지직 소리와 함께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제 손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문을 밀어 열었죠. 아이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주머니가 데리고 나갈게. 저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이 욱신거렸죠. 까맣게 탄 자국과 수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들것에 실려갔어요. 실려가기 직전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후 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도 화상, 손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었죠. 간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직장을 잃고 손을 잃고 앞날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일, 상자 속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20년 전 기사였어요. 동작구 오호병원 화재, 간호사 헌신으로 어린 환자 전원 구조. 기사 아래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아이의 모습. 흐릿하지만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박도현, 제 사위, 하윤이 남편, 청소부 주제라고 말했던 그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쥔 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0년 전 제가 구했던 그 아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저를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런데 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20년 전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구할 게 아니라 바로잡을 차례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청소용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20년 넘게 관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태수 씨,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죠. 신월동 그 빌라 CCTV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 기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CCTV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에요. 제가 일한 곳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며칠만 빌려주세요.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이틀 후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안에는 지난 석 달간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윤이가 대학 다닐 때 쓰던 오래된 노트북.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눌렀어요. 윙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넘기며 중요한 장면을 찾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4시. 빌라 관리실 앞. 오지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가방이 불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에 올라탔죠. 다음 영상. 8월 3일 오전 10시. 관리실 안. 오지연이 금고를 열고 현금 다발을 꺼내는 장면.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펼치고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현금을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9월 20일. 입주민 한 명이 관리실 문을 두드리는 장면. 오지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입주민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눈이 커졌어요.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저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영상들. 그런데 더 있었습니다. 파일 폴더 안에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엑셀 파일. 제목은 입주민 관리비 내역이었습니다. 열어봤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출금 항목 중에 기타라고 표시된 게 많았거든요. 금액도 컸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을 발견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계좌번호. 박도연 명의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리비를 빼돌려서 박도연 계좌로 보낸 겁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계속. 저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새 USB에 담았어요. 영상, 스크린샷, 엑셀 파일. 빠짐없이. 다음 날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동산 비리 제보 탐사보도 기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여러 언론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방송국. 제보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저는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신월동 고급 빌라 관리비 횡령 및 불법 자금 세탁 의혹. 본문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눌러나갔어요. 저는 해당 빌라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했던 윤정화입니다. 일하는 동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관리소장 오지연이 관리비를 빼돌렸고 그 돈이 박도연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US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어요.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업로드 완료. 저는 발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사흘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TV를 켜자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속보 서울 강서구 신월동 고급 빌라, 관리비 횡령 의혹 포착.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고급 주거 단지로 알려진 신월동 5호 빌라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CCTV 영상에는 관리소장 오모 씨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개인 가방에 넣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특정 인물의 계좌로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처리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지연의 모습, 금고를 여는 손, 현금을 집어넣는 장면.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급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받을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청소용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20년 넘게 관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태수 씨,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죠. 신월동 그 빌라 CCTV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 기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CCTV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에요. 제가 일한 곳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며칠만 빌려주세요.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이틀 후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안에는 지난 석 달간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윤이가 대학 다닐 때 쓰던 오래된 노트북.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눌렀어요. 윙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넘기며 중요한 장면을 찾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4시. 빌라 관리실 앞. 오지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가방이 불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에 올라탔죠. 다음 영상. 8월 3일 오전 10시. 관리실 안. 오지연이 금고를 열고 현금 다발을 꺼내는 장면.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펼치고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현금을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9월 20일. 입주민 한 명이 관리실 문을 두드리는 장면. 오지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입주민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눈이 커졌어요.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저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영상들. 그런데 더 있었습니다.
파일 폴더 안에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엑셀 파일. 제목은 입주민 관리비 내역이었습니다. 열어봤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출금 항목 중에 기타라고 표시된 게 많았거든요. 금액도 컸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을 발견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계좌번호. 박도연 명의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리비를 빼돌려서 박도연 계좌로 보낸 겁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계속. 저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새 USB에 담았어요. 영상, 스크린샷, 엑셀 파일. 빠짐없이. 다음 날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동산 비리 제보 탐사보도 기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여러 언론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방송국. 제보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저는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신월동 고급 빌라 관리비 횡령 및 불법 자금 세탁 의혹. 본문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눌러나갔어요. 저는 해당 빌라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했던 윤정화입니다. 일하는 동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관리소장 오지연이 관리비를 빼돌렸고 그 돈이 박도연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US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렸어요.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업로드 완료. 저는 발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사흘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TV를 켜자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속보 서울 강서구 신월동 고급 빌라 관리비 횡령 의혹 포착.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고급 주거 단지로 알려진 신월동 5호 빌라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CCTV 영상에는 관리소장 오모 씨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개인 가방에 넣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특정 인물의 계좌로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불법 자금 세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처리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지연의 모습, 금고를 여는 손, 현금을 집어넣는 장면.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급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받을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이틀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신월동 빌라 앞에 경찰차 3대가 섰어요. 파란 경광등이 회전하며 빌라 외벽을 비췄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경찰관 5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 503호로 향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2번. 문이 열렸죠. 오지연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 얼굴.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오지연 씨,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찰칵.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오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명품 슬리퍼가 바닥을 질질 끌렸죠.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 오피스텔. 박도연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연 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일어나세요. 박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뉴스로 모든 걸 봤습니다. 강서구 빌라 관리비 횡령 사건, 용의자 모녀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달했어요. 관리소장 오모 씨는 지난 6개월간 관리비 약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아들 박모 씨의 계좌로 송금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부동산 자금 세탁 가능성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처리된 오지연과 박도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뒷모습. 저는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형광등 불빛만 천장을 비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하윤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윤이가 서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든 채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고 있었죠. 한참을 울던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저는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청소 일하신다는 거 부끄러워했어요. 시댁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웠고요. 알아. 그 사람 결국 돈으로만 세상을 봤어요.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고 엄마를 그렇게 대했죠. 저도 똑같았어요. 엄마를 숨기고 모른 척하고. 하윤이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래.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린 비록 가난하지만 냄새는 진심이야.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꼭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하윤이도 저를 안았죠. 모녀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깊고 편안한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 굽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어요. 오랜만에 제가 해드릴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윤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할머니.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청에서였어요. 윤정아 씨, 다음 주부터 새로운 현장 배정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20년 전 화상 자국.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흔적.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구했고 딸을 키웠고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 봄이 오고 있었어요. 엄마, 설거지 끝났어요. 하윤이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아빠 병원 다녀와요. 그래, 가자. 모녀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희는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앞으로 계속. 1년이 흘렀습니다. 구청 청소용역 사무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현장관리팀. 그 밑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팀장 윤정화.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번 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스케줄이 빼곡했어요. 팀장님, 오늘 신규분들 오신대요. 김태수 씨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10시에 교육실로 모이라고 했어요. 10시, 교육실에 어르신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60 후반에서 70 초반.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현장관리팀 팀장 윤정화입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이 일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지고 냄새도 배죠. 하지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였어요. 팀장님은 왜 이 일 하세요? 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깨끗하게 산다는 건 마음을 닦는 일이거든요.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닦았어요. 20년 넘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죠. 점심시간 구청 식당에서 김태수 씨와 마주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팀장님,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예전엔 좀 웅크려 계셨는데 이젠 당당하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떴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오후 3시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로비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단정한 작업복, 정리된 머리,
반듯한 자세.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고무장갑을 낀 모습.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팀장님. 괜찮아요. 무릎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교대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하윤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오늘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하윤이, 그리고 남편. 세 식구. 남편은 여전히 치매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를 알아봤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향수병이 놓여 있었어요. 하윤이가 생일 선물로 준 향수. 저렴한 브랜드였지만 은은하고 좋았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목에 한 방울 뿌렸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락스 냄새가 아니라 제 냄새. 이젠 내 냄새로 살 거야. 거울 속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구석 책장 위에 상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심 제보자상. 지난달 시청에서 받은 거였죠. 상패 옆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상금 200만 원. 하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돈 어떻게 쓸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기부하는 건 어때요? 어려운 어르신들한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성숙해진 얼굴.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내일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병원 화재 속에서 구했던 그 아이.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박도연. 미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야. 부끄러운 건 거짓이고 진짜 냄새는 진심에서 나는 거지.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하윤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집 안을 채웠어요. 엄마, 커피 드세요. 고마워. 모녀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향기는 값비싼 향수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향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